자, 시작하기 전에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이 채널이 처음이시라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켜두시면 이런 테슬라 관련 최신 소식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오늘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요즘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 그러니까 무감독 자율주행을 여러 세대의 하드웨어에 동시에 밀어붙이고 있는 거 다들 아시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꽤 흥미로운 소프트웨어 비밀 하나가 드러났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타는 차, 그러니까 최신 세대인 하드웨어 4, 흔히 하드웨어 4, 혹은 AI4라고 부르는 컴퓨터가 탑재된 소비자용 차량들이 오늘도 도로 위에서 대부분의 주행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차들을 움직이는 AI 모델이 사실은 테슬라가 원래 만든 베이스 모델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소식을 전한 매체는 노테슬라 앱닷컴인데요. 이곳이 확보한 소식통에 따르면 하드웨어 4 고객 차량에 올라가는 소프트웨어 빌드는 사실 테슬라의 차세대 하드웨어를 위해 설계된 AI 모델을 축소한 버전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테슬라는 FSD를 먼저 사이버 캠용으로 개발하고 그 다음에 그걸 조금 더 성능이 낮은 하드웨어 4 시스템에 맞게 증류해서 내려보낸다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사이버캡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노테슬라 앱은 최근에 사이버캡이 지금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소비자용 차량보다 훨씬 강력한 FSD 하드웨어를 탑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단독으로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 여유로운 하드웨어 성능 덕분에 테슬라는 더 무겁고 더 복잡한 AI 신경망을 개발할 수 있는 일종의 큰 실험장, 큰 놀이터를 갖게 된 셈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개발된 모델을 나중에 나머지 전체 차량군에 맞게 다듬어서 내려보내는 구조인 거죠. 자, 그럼 이 증류라는 게 도대체 뭔지, 이걸 이해하려면 요즘 인공지능이 어떻게 학습되는지부터 살짝 짚고 가야 합니다. 움직이는 자동차 안에서 거대한 신경망을 돌린다는 게 사실 엄청난 연산 능력과 메모리를 요구하는 일이거든요.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 테슬라가 쓰는 방법이 바로 증류라는 훈련 방식입니다. 엔지니어들이 먼저 데이터 센터 환경에서 거대하고 복잡한 교사 모델을 훈련시켜요. 이 거대한 모델이 복잡한 주행 상황을 처리하는 법을 다 익히고 나면 테슬라는 이걸 훨씬 작은 학생 모델로 증류시킵니다. 이 학생 모델들은 소비자 차량 안에 있는 컴퓨터에서 로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적화되어 있고, 그러면서도 하드웨어에 과부하를 주지 않으면서 비슷한 수준의 능력을 낼 수 있게 설계되는 거예요. 그런데 증류를 얼마나 강하게 해야 하는지는 전적으로 목표 하드웨어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그 컴퓨터의 메모리 용량과 대역폭이 핵심 변수예요. 지금으로서는 사이버캡이 가장 이상적인 하드웨어 환경 역할을 하고 있는데, 물론 테슬라 엔지니어들도 언젠가는 사이버캡에서조차 자원의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아무튼 지금 시점에서 소비자용 차량들은 더 가볍게 최적화된 버전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 방식 사실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에요. 테슬라가 예전 세대인 하드웨어 3, 하드웨어 3 혹은 AI3 차량들을 위해서 FSD V14 라이트를 만들었던 과정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 V14 라이트 빌드는 지난달부터 얼리 액세스 테스터들에게 배포되기 시작한 메인 V14 브랜치를 증류한 버전이었죠.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밝혀진 사실은 우리가 지금 차 안에서 쓰고 있는 FSD V14 버전들 역시 사이버캡에서 네이티브로 돌아가는 모델을 증류한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증류된 게 아니라 사이버캡이라는 최상위 모델에서 HW4로 그리고 다시 HW3로 이어지는 일종의 다단계 증류 구조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행인 점은 HW3만큼 강한 최적화가 필요하지는 않을 거라는 부분입니다. 테슬라 발표에 따르면 HW3는 후속 세대인 HW3 비해서 메모리 대역폭이 겨우 15%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만큼 하드웨어 격차가 크다 보니 HW3는 훨씬 더 많이 깎아내야 하지만 HW4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셈이죠. 사이버캡에 들어가는 차세대 프로세서의 정확한 사양은 아직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HW4보다 더 많은 램을 탑재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이 램 용량이라는 게 AI 성능에 있어서 정말 결정적인 요소거든요. 이런 맥락에서 노테슬라 앱은 예전에 사이버캡이 테슬라가 올해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언급했던 새로운 AI4 플러스 칩을 탑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한 적이 있는데요. 이 AI4 플러스 칩은 64GB 혹은 그 이상의 메모리를 갖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얘기가 나온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사이버캡에는 더 나은 컴퓨터와 더 많은 메모리뿐만 아니라 듀얼 GPS도 탑재되어 있어요. 이건 운전자가 없는 완전 무인 주행 중에 위치를 훨씬 더 정밀하게 추적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HW4가 무감독 FSD,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을 못한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테슬라는 예전부터 HW3는 무감독 자율주행을 달성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아왔고, 대신 하드웨어 3 오너들에게는 하드웨어를 업그레이드해서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한 상태예요. 반면 HW4는 아직 완전히 경쟁에서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이번에 밝혀진 증류 과정은 하드웨어 4 오너 입장에서는 오히려 반가운 소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테슬라가 완전 무인, 그러니까 상업용 로보택시 운영을 위해 개발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한 버전을 사이버캣뿐만 아니라 지금 내 차에서도 돌릴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HW4가 진짜 완전 자율주행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꽤 유리한 위치에 서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테슬라는 가장 강력한 하드웨어인 사이버캡을 기준으로 먼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그걸 아래 방향으로 증류시켜서 내려보내는 전략을 쓰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사이버캡의 하드웨어 성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면서도 동시에 소비자 차량들도 그에 못지않은 능력을 갖추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결국 우리가 지금 타고 있는 차에 깔리는 FSD 빌드들은 테슬라가 만들고 있는 더 발전된 로보택시 소프트웨어를 최적화하고 가볍게 다듬은 버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준비한 테슬라 FSD 증류 모델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사이버캡에서 시작해서 하드웨어 4 그리고 HW3까지 이어지는 이 다단계 증류 구조, 개인적으로 정말 흥미로운 접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테슬라 소식으로 또 찾아올게요. 아이러브9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